안녕하십니까. 구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내년에 시장이 열릴 HBM4에 대해서 각자 다른 길로 각자 도생의 길로 가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더 급한 거는 사실은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는 기존에 잘 하고 있으니까 기존의 방식을 가지고 조금 개선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HBM을 적층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의 HBM의 주도권은 이 헤게모니는 25년에도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절치부심 중에 있는 삼성전자도 역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죠. 삼성전자도 당연히 한번 치고 올라가야 되고 공공연하게 HBM4에서는 다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HBM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다 고사양 HBM의 수출을 금지시켜 버렸으니까 중국 업체들이 이 HBM을 생산해서 이 시장에 뛰어든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멀리 달아나 있겠죠. 그래서 HBM은 25년부터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8단 HBM3E, 그 다음에 12단 HBM3E로 이제 블랙웰을 가속기를 만들어서 팔겠죠. 그래서 전에는 이 AI 가속기 이 개발 기간이 2년씩이었었는데 올해 들면서 이게 일단 1년으로 당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자꾸 SK하이닉스에 자꾸 재촉을 합니다. HBM4도 납품을 6개월 당겨달라. 그러면서 이런 로드맵을 다 하고 26년도로 예정된 루빈도 이 HBM4가 SK하이닉스에서 내년 하반기에 잘 만들어진다면 내년 3분기나 4분기에 루빈을 조기 출시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HBM4에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이크론 자료입니다. 마이크론에서 이제 D램에 대한 그 테크놀로지를 이제 리더십을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이크론은 이제 1A라 안 하고 1알파라고 얘기나 1알파 다 똑같습니다. 명칭이. 그래서 1베타, 1감마 그 다음에 1델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뭐 A, B, C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그림을 제가 먼저 보여드렸냐 하면 HBM을 잘 만들려면 결국은 D램을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A, 1B를 가지고 지금 HBM을 만드는데 HBM4부터는 또 1C가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SK하이닉스의 적층 기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적층하는 거를 낸드 플래시 같은 데는 스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적층, 그러니까 단수를 쌓아가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SK하이닉스는 기존 공정을 고도화한다. MR머프를 어드밴스드 MR머프 공정을 더 이렇게 고도화할 것이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국제 그 반도체 기구인가요? 거기에서 이 HBM4에 대해서 이 높이를 두께를 775 마이크론으로 정해버렸거든요. 이제 조금 완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두꺼워. 원래는 725 정도로 예상했는데 775 마이크론이 몇 밀리냐면 0.775mm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어떤 기술적인 접근을 갖냐면 새로운 공정을 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HBM3E와 향후 HBM4, HBM5까지 MR머프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냥 기존의 MR머프보다는 조금 한 단계 고도화된 어드밴스드 MR머프 방식으로 간다는 그래서 이 공정을 유지를 할 거라는 거죠. 최대한 이 공정을 이용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하이브리드 공정을 또 계속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MR머프 공정은 여러 개의 반도체 칩을 이렇게 쌓은 거죠. 8단이든 10이든 또 16단까지 했죠. 그래서 대형 오븐 같은 장비에다 집어넣고 한 번에 납땜을 합니다. 그리고 칩 사이사이에 공간이 비죠. 이거를 액체 보호제를 주입하여 한 번에 굳히는 방식, 내외비를 다 굳히는, 제가 밑에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MR버프는 단수가 이렇게 증가해도 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16단 HBM3E를 지난 이제 그 11월 4일과 5일에 코엑스에서 SK AI 서밋에서 발표를 했죠. 16단 HBM3E를 내년 초에 샘플을 공급을 하겠다. 누구한테요? 엔비디아한테. 그런데 이 16단 HBM3E를 해보니까 12단 HBM3E와 하고 비슷한 수율을 확보를 했다 그러거든요. 12단에 대한 SK 하이닉스의 수율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8단에 대해서는 뭐 지금 80%를 접근을 했고, 아마도 이제 9월 그 26일인가요? 발표된 거 보면 12단이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갔죠. 그래서 벌써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한 1개월, 거의 이제 조금 더 있으면 2개월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라인에서 저 생산하는 그 공정 기술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12단의 그 수율도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MR버프가 수율을 잡는 데는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는 고도화된 공정을 통해서 성숙된 기술이죠. MR버프가. 이 성숙된 기술로 그냥 계속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은 SK하이닉스는 현재 개발 중인 하이브리드 본딩하고 MR버프 공정을 병행해서 기술적 이점을 최종 평가한 후 적절한 공정을 선택할 이 적절한 그 공정이라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서 말한 대로 여기에 있는 HBM4, HBM5까지 가겠다는 거죠. 적어도 20단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하이브리드 본딩은 HBM4E 그 정도 돼서야 아마 기술적인 그 접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자료가 한마디로 이제 여기는 삼성전자고요. 여기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여기 딱 양쪽을 딱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에 이게 5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5분을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웨이퍼죠. 이제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굴이죠. 여기 굴이고 여기에 범프가 들어가는 거죠. 범프가 들어가고 이렇게 돼서 이거를 열 압착을 하는 게 삼성전자는 이게 지금 이게 웨이퍼죠. 웨이퍼고 요게 이제 범프고 요게 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필름을 까는 거예요. 비전도성 접착 필름을 깔고 여기서 압력을 내려 누르는 거예요. 온도를 높여가서 안 내려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약간 휘어질 이게 워낙에 얇거든요. 얇다 보니 휘어질 수도 있고 수율이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이 TCNCF가. 그래서 일본의 뭐 신카와 장비라든가 이런 거에서 아직 수율을 잡았다는 얘기가 잘 안 들려오거든요. 그런데 MR버프는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70%가 넘어서 80%까지 막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이크론도 지금 MR버프 공정으로 해서 한미반도체 TC 본드를 가져갔더니 지금 대략 한 수율이 50% 정도 올랐다 그러거든요. 근데 TCNCF 방식은 아직까지도 20, 30%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정이 SK 하이닉스의 이 MR버프 공정이 수율을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이 기술이 좋다는 게 객관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을 되는 거 보면서 거기서 결정이 돼버린 거죠. 다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TCNCF가 16단 이상에서는 더 효율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록으로, 이 성과로 보여줘야죠. 삼성은 이제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CU2, CU 본딩이에요. 이게 뭐냐면 캐파 2 캐파 이제 그 공정인데 그걸 기술적인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HBM의 고적층화, 그러니까 16단 이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목표로 해서 쿠퍼, 투 코퍼 본딩, 그러니까 유리와 유리, 그러니까 구리와 구리가 바로, 그러니까 웨이퍼하고 웨이퍼가 바로 범프가 없어요. 바로 붙이는 그런 공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높이가 이렇게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구리하고 구리가 바로 붙으니까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전도성이 높은 구리, 쿠퍼를 이용하여 반도체 칩을 솔더 범프 없이 직접 연결하고 TSV 관통극 이걸 뚫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차이면은
현재 삼성전자가 5세대 HBM3 이 제품까지는 열 압착 비전도성 접착 필름 TC-NCF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삼성전자는 16층까지는 TC-NCF 공정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적으로 보여줘야죠. 이게 확실히 좋은 거, 수율이 좋고 품질이 좋고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삼성의 얘기는 입으로만 말하는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TC-NCF 공정은 위에서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반도체 사이에 비전도성 접착 필름, 이 필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하고 솔드 범퍼와 함께 칩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적중 단수가 늘어나면 효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 삼성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이 적층이 단수가 높아지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16단 이상에서는 카파 투 카파 요거 얘기를 합니다. 요걸 본딩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웨이퍼가 칩하고 칩이 바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이렇게 해서 크기를 줄이고 크기라기보다는 높이겠죠. 높이를 줄이고 전기적 연결 효율을 높이려는,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도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하이브리드 본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략은 새로운 접합 기술을 보다 빠르게 도입하여 경쟁사 대비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자,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기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생산 라인에서 정말 이렇게 효율 좋게 좋은 양품의 많은 제품들을 생산할 수가 있는 거냐? 그래서 단수가 높아지는 고단수 HBM 제품에서의 수율 및 성능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런 이제 그 로드맵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땐 굉장히 좋은 거는 맞아요. 자, 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똑같은 그림인데 조금 다르죠. 요게 이제 SK 하이닉스고 여기는 삼성전자예요. 뭐 그림이 다르다 보니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큰 오븐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집어넣어 버리고 요 사이사이에다가 이 사이에다가 그 실리카하고 에폭시를 주입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주사 모양이지만 이렇게는 아니고요. 이렇게 틀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내 외부가 다 이렇게 코팅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는 이렇게 단을 쌓아 가지고 이렇게 열 압제 여기다 필름을 집어넣고 열 압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얘가 판정승 정도가 아닙니다. 얘가 지금 굉장히 효율적이고 아직까지 여기서는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의 그 TC 본도만 봐도 지금 세계 점유율 1등이거든요. 그런데 TC NCF 방식의 본도가 아직 세계적으로 그렇게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 점 하나만 봐도 SK 하이닉스의 방식이 좀 낫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전 공정의 차이입니다. 전 공정은 뭐냐면 HBM을 만들기 전에 기본이 되는 코어 다이 D램을 얘기를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내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HBM4까지는 1B D램, 1B D램을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성숙 공정을 통해서 높은 수율을 유지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도 1B D램을 만들고 있는데 수율이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1B 같은 경우는 아마 DDR5나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1A D램이에요. 1A D램을 가지고 지금 HBM을 만들고 있는데 이 1A D램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회로를 전면적으로 지금 재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A D램을 새로 만들어서 개선된 그런 제품을 내년 아마 상반기, 내년 초, 아니면 내년 상반기쯤에 그때 내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전 공정에서 SK보다는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SK는 1B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삼성전자는 HBM4부터 6세대 1C D램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제가 유튜브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1C D램이 삼성전자가 얼마 전까지는 수율이 한 자릿수였었어요. 그러다 의미 있는 그 수위를 확보를 했다 그러고, 최근에 또 오늘인가 뉴스를 보니까 그래도 그 1C D램이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개선됐다는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과연 HBM4가 젠슨 황처럼 말대로 내후년 26년에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아마 3분기? 아마 이 정도에 만일 납품이 되고 그럴 거라면 시간이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일시 D램이 잘 만들어져야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고 조기에 이렇게 샘플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공정의 차이가 HBM의 차이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런 것들은 별 의미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18나노, 17나노, 그 다음에 15, 6나노 이런 것들은 다 중국에서 하는 레거시 공정입니다. 레거시 그냥 성숙 공정이죠. 이렇게 좀 떨어진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DDR3라든가 DDR4를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시장으로 우리가 경쟁할 수는 없고 이걸 가지고 HBM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어디냐? 여기서부터 여기죠. 원D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삼성이 이걸 먼저 개발을 하겠다 그러는데, 아니, 이 앞에 원A, 원B, 원C를 제껴두고 이걸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원A, 원알파를 가지고 HBM을 만들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원B, 원베타를 가지고 만들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SK 하이닉스도 원C 같은 경우도 수율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원C를 가지고 HBM4를 만들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삼성전자가 D램을 잘 만들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는 힘들겠지만 이 원C D램을 잘 만들어서 HBM4를 바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또 SK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하여튼 이 D램을 잘 만들어야 전공정에서 D램을 잘 만들어야지만 HBM을 잘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미 성숙된 MR머프에다가 또 성숙한 원B D램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수율과 생산성을 강조하면서 고단수 제품에서도 기존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크게 모험을 걸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이브리드 공정을 기술 개발을 하지 않느냐? 당연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카파2, 카파 본딩을 통해서, 그러니까 D램을 바로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 구리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한번 말씀드렸죠. 이 HBM의 아버지라고 하는 카이스트의 김종호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웨이퍼를 붙이는 게 납땜을 해서 붙이거든요. 그런데 구리로 이렇게 카파가 이제 카파가 구리잖아요. 구리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온도를 더 높여야 돼요. 압력이 더 높아져요. 그렇게 되다 보면 수율을 높이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카파2, 카파 본딩을 통해서 전기적 연결 효율을 높이고, 패키지 크기, 높이라고 얘기했죠. 크기라기보다는 높이를 줄이고 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도전을 택한 거죠. 새로운 접합 방식으로 전환을 통해서 HBM 적층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제 이 말대로 돼야 됩니다. 정말 말대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공정이라고 하는 이 D램이 왜 중요하냐면, D램을 가지고 지금 HBM도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DDR5죠. DDR5도 만들고 있고, LPDDR5X, 또 그 다음에 SK는 LPDDR5T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GDDR6, 7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가장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기본이 D램이거든요. 그러니까 D램 경쟁력이 없다면은 HBM 경쟁력도 없는 거예요. 삼성이 고전하는 여러 가지 본딩 방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D램에서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SK 하이닉스는 기존의 기술의 고도화와 성숙 공정을 기반으로 해서 적층을 높이고 수율을 높이고 하겠다. 삼성전자는 새로운 공정을 도입해서 경쟁사를 추월하겠다.
고단수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엔비디아의 채택을 받아서 HBM4부터 회사의 많은 영업이익을 올릴 거란 거는 이제 기술자들이 이제 해야 할 문제들이죠. 여기까지 보면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모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HBM 펀딩 방법에 대해서는 다